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3라운드 2경기를 보내드립니다.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라운드 2경기는 유진팀 대 채영팀의 대결입니다. 오유진, 김채영, 이 최정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랭킹이 높은 기사들인데요. 또 상대 전적도 팽팽합니다. 네, 두 기사의 대결이 가장 랭킹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되는 한 판이고요. 네. 두 기사가 언제 만났는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네. 최근에는 최정 선수 다음을 이끌어 나갈 기사 중에 꼽으라면 이 두 명을 꼽을 수가 있겠죠. 네, 2위 쟁타를 놓고 버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출전 선수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미리 보는 여자리그입니다. 자, 8개 팀 7라운드로 풀리그 벌이고요. 지명 맞대결로 펼쳐지고 10분 조율기 40초 지어집니다. 네, 오늘은 유진팀 대 채영팀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신예 기사들 보면 박소율, 김은지 선수를 들 수가 있겠고요. 네, 어린 기사들 간의 대국이고요. 네, 두 기사의 대국도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오더 알아봤습니다. 네, 오유진 대 김채영. 사실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선수의 색깔을 봤을 때 어떤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유진 선수는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두는 기풍이고요. 네. 김채영 선수는 치열하게 두는 편인데 김채영 선수가 최근에 둔 바둑을 본다면은 그래도 실리로 균형을 맞추는 바둑도 잘 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왠지 좀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선수 아주 재밌는 대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유진팀 대 채영팀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 대 오유진 선수의 주장전 보내드립니다. 네, 2라운드까지 성적은 김채영이 2승, 오유진이 1승 1패를 거뒀고요. 오유진 선수가 1라운드에서 박지현 선수에게 일격을 맞았죠. 네, 오유진 선수가 사실 박지현 선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박지현 선수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어요. 네, 이 두 선수는 최정 선수를 포함해서 가장 바쁜 여자 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LG배가 굉장히 오랜만에 공식전이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2달 만이었고요. 그만큼 요즘 참 이런 한 판 한 판 두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좀 네. 시합에 목말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바쁜 오유진 선수도 2달 만에 대국이라는 것은 뭐 다른 기사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6대 6입니다. 비공식 포함해서인데요. 마지막은 오유진 선수가 2년 전에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김채영 선수가 4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1패를 나는 건데요. 네, 두 기사는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대국이 많을 것 같은 두 기사인데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두 기사가 만났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게 벌써 2년이나 됐군요. 네.
좀 대국이 많으려면 일단은 결승에서 만나야 번기를 치르니까 판수를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자 기전이 반대쪽은 항상 최정 선수가 좀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최정 선수와의 네. 대국은 두 기사 모두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 이곳을 막고 밀고요. 네, 밀고요. 네. 그 다음에 백이 좌변 쪽을 벌려가는 선택인데 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곳이나 두 칸 정도로 둔다면은 네, 무난할 것 같아요. 낮게 갔습니다. 오히려 눈목자 구침 요즘에는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한동안은 눈목자보다는 두 칸 높은 네. 구침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종종 등장을 하죠. 이렇게 눈목자로 붙였을 때 이렇게 바로 붙여가는 수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잘 안 뒀었는데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교환 자체가 백 모양이 굳고 흙이 선수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한 다음에 벌려가는 자세가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형태에 대해서 AI도 항상 네. 판단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결국 항상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그 당시는 정답이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네. 하죠. 자, 그래서 붙이는 수는 꺼립니다. 짚어가고요. 오유진 선수가 한때는 계산이나 균형 잡힌 바둑이 아니라 좀 싸움도 많이 걸어가고 적극적으로 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가 사실 계산이 가장 강점인 기사인데 네. 한동안은 좀 전투를 하다가 그게 좀 스타일에 안 맞는지 최근에는 다시 계산 쪽으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채영 선수는 힘바둑이라고는 하지만 또 무턱대고 휘두르는 기풍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떤 박지현 선수와의 네. 대국에서 김채영 선수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사실 저는 엄청난 전투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점을 발견을 했죠.
자, 흑이 상변을 눌러갑니다. 물론 상변의 흑 모양 활발하고 좋은데요. 좌변 너무 방치해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좌변의 한 점은 네. 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백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 수 더 갈수해서 지키기에는 지금은 뭔가 발이 느린 느낌이 있고요. 뭐 이런 데를 두면서 지켜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곳에 활용도 있고 네, 발이 좀 느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선을 최대한 안 밀어야 하는데 민다는 건 흑이 지금 막는 게 선수가 되는 건가요? 네, 흙이 막는 자리가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요. 네. 백의 모양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지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은 들어가서 활용을 합니다. 네, 지금 활용은 네. 뭐 백도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깥쪽을 선수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이곳 입구자까지가 선수라는 거죠. 정교합니다. 흑이 두지 않으면 백이 당장 치받아서 흑의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수 친수로 모양을 정비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네. 흙이 이 좌상에 대한 팩감이 있잖아요. 이쪽을 붙여갑니다. 젖히면? 젖히면은 막아서 네,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을 틀어 막는다면은 패를 걸고 여기 팩감을 쓰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붙일 때 패 모양을 주지 않으려면 들어가야 되나요? 네, 이쪽을 늘어야 네. 되는데 이었을 때 중앙 쪽을 받기에는 이곳을 젖히고 젖힌다면 백의 모양이 좀 엷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데를 찌르고 나와도 이쪽은 하나 따내두고요. 네. 찌르고 나와도 이 4점을 살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백이 제압해 두지 않고 폭을 넓혔기 때문에 흑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좁은 곳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백이 이렇게 네. 막아준다면은 다음에 이 급소 자리가 있다는 거죠. 밀어 올린다면은 이곳을 찔렀을 때 막으면은 끊는 수가 있죠. 네. 네, 오유진 선수 단수 친수만 봐서는 느긋합니다. 두고 있으면 상대방 모양이 이렇게 커지는 걸 두고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든 움직이거나 수를 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이 드는데 서두르질 않네요. 네, 오유진 선수는 네. 일단 큰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어차피 여기는 큰 집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키더라도
아까처럼 뭐 급소 자리도 남아 있지만 이런 데를 붙였을 때 백이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뒤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여기 뒷맛도 있고요. 단순하게 끝내기를 하더라도 여기는 한 30집밖에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었고요. 흑이 이 싸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상변도 나중엔 돌봐야 되는 돌들인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단순하게 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백도 지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 한 점을 살리는 편이 좋죠. 허를 찌르는 건가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나갈 때에는 건드려 줄수록 흑이 좋다는 건데 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갑니다. 네, 지금 네. 선택이 한눈에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네. 돌이 계속해서 이 백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쪽을 끊더라도 백이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선택은 잘 모르겠네요. 김채영 선수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면 그래도 잡아두면 상변이 급할 것이다. 중앙을 지킬 여유도 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상변은 흑이 먼저 손이 올 겁니다. 네, 그 자리 따끔하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혹시 나와서 끊는 건 안 됐었을까요? 이쪽을 끊으면 지금 단수를 잊지 않고요. 네, 백이 한 칸만 뛴다면은 여기 하나 이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막습니다. 백은 아래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돌이 끊겨 있는 만큼 흙이 뭐 이런 데를 늘었을 때 뒷맛이 정말 나빠요. 뭐 단순하게 여기를 붙이더라도 백이 바깥쪽으로 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찌르고 젖히는 순간 바로 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을 수만 있다면 끊어두는 게 좀 더 백을 괴롭히는 수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백을 양쪽으로 끊어둘 수가 없습니다.
두 기사 모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상변 쪽일 것 같은데요. 역시 바깥수가 다 채워져 있어서 백 모양이 좋진 않네요. 일단 백도 모양은 안 좋은데 최대한 버틴 거거든요. 흙이 끼우거나 끊는 타이밍이 안 나오나요? 지금 끊으면은 네.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끊고 두 점을 잡는 것은 네. 흙도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흙이 너무 넓습니다. 지금 끊는 타이밍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역시 지금 끊어갑니다. 네. 백이 그 바꿔치기를 결행하지 못하면 이 한 점을 잡아야 하는 건데요. 흙은 다음 수단 준비를 해 놓은 건가요? 네, 근데 AI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끊는 아, 순간 그래프가 백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두 점을 잡으면은 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끊은 수로 백에게 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가면 백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네. 심리상 그 두 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두 점보다는 상변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김재영 선수도 지금 똑같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여기를 끄는 수로는 이쪽을 끼우는 게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단수 치면은 그때 이쪽을 단수 치면은 되니까요. 이곳을 끊었을 때는 여기 두 점 잡는 게 백이 괜찮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흙도 아래쪽을 끼우는 게 더 좋았습니다. 전 지금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오유진 선수와 김재영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되고 나서 결국에는 흙이 이쪽 단수 치는 것도 둘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있는 게 일감이거든요. 네. 이곳에 돌이 튼튼한 순간에는 백이 먼저 상변 쪽을 두더라도 뭐 이런 자리를 두면은 이곳을 붙여서요. 느는 것은 뭐 이런 데 하나 늘어두고 한 칸 띄어서 쉽게 연결이 되고 뭐 치받는 것도 여기 느는 게 선수니까요. 다음에 이쪽을 젖히면 이것도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 칸 뛰는 것도 여길 두면은 바깥쪽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흑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활용을 해두고 중앙 쪽을 두겠다는 생각이고, 김채영 선수도 어차피 이었을 때 흑이 여기 살리는 것은 끊고 따내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 흑돌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흑이 이을 때 백은 상변에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 좌변 돌아가야겠네요. 네, 백은 이쪽을 붙여서 좌변 쪽을 잡아두는 게 깔끔하죠. 자, 이제는 돌들이 상변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흑도 네. 지금 높게 두기는 했는데 지금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면은 이쪽 자리로 두는 게, 이쪽 자리로 백을 압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여기 뒀을 때 따내더라도 한 칸을 띄어서 여기 흑돌이 튼튼해지면 다음에 이 자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 흑돌이 중앙 쪽으로 돌이 하나라도 오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요. 흑은 좌변집을 깨려면 일단 중앙을 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했을 때에는 두 칸이 낫다는 의견이셨고요. 자, 백은 임시방편으로 하나 붙여놓으면 축은 성립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갈 생각이라면은 역시 이쪽을 두 칸으로 두는 게 훨씬 낫죠. 그렇네요. 네, 지금은 중앙이 대세점입니다. 이제 백은 중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호구로 두 점머리 두드리는 것이 매력적이었을까요? 네, 김채영 선수는 네. 흑이 여기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수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흑이 늘어두고 이쪽을 늘어서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지금 자리 좋은 자리고요. 이쪽 행마에 있어서는 김채영 선수가 약간이라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백이 상변에서 찔러서 한 점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전투의 시작은 오유진 선수가 좋았는데요. 이제는 백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좌상의 접전이 중앙 그리고 우상으로 가게 됩니다. 전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김채영 선수 대 오유진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자, 팽팽합니다. 흑이 중앙 쪽으로 먼저 진출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돌들은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 네. 시작은 오유진 선수가 좋았지만 상변 쪽의 행마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약간이라도 기분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그 자리도 흑이 응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발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젖히는 것은 이쪽을 네. 찌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곳을 하나 단수 치고 호구를 쳐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백의 모양이 좋습니다.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행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연결하는 것이 정수겠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흑은 반발을 해야 될 것 같기는 아, 한데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 붙여 넘어가면 별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예. 계속해서 이쪽 자리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젖히고 단수를 치면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곳을 단수 치고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끊기게 되면 이 흑돌이 문제가 생깁니다. 붙여서 넘어가도 참아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발해야 된다는 설명이었고요. 자, 여기서 네, 모양을 잡아둡니다. 네, 백이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근데 이 교환은 사실 상변만 놓고 본다면은 좀 아깝거든요. 네. 다음에 이쪽 자리가 젖히는 수도 좀 남아 있고요. 급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늘어서 교환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받아서 지켰고요. 이제 백은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흑이 이곳을 끊어서 물어보는 게 어떤지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따내면은 다음에 이쪽을 늘어서 두는 자세가 너무 좋고 단수를 치면은 그냥 따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백이 따내기에는 세 점이 워낙 요석이니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흑의 걱정거리가 사라지죠.
네, 어찌됐든 그쪽 북은 계속해서 급소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인데요. 네, 과연 백이 어떻게 받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부분적으로 이쪽을 이어서 받고 싶기는 한데 흑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했을 때 다음에 이런 데 붙이는 자리가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여기 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어요. 네, 백이 한 칸과 두 칸으로 모양 좋게 진출한 줄 알았는데요. 급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 한 칸 뛴 교환은 여전히 아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쪽 부분을 씌워갈 생각이었더라면은 그냥 두더라도 흙이 늘면은 그때 이런 데를 그냥 늘고 한 칸을 띄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쪽 젖히는 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의 교환은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바둑은 빠르게 수읽기를 하거나 큰 곳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읽기 대국에서는 다음 한 수 한 수가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 중앙 쪽을 받는 게 정수인지 아니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정수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입기에 몰려 있으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네. 지금 상변 쪽을 끊어둔 것도 보시면은 이제는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게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다음에 여기를 끼우고 있는 게 선수로 들어야 이쪽까지 선수고 다음에 이런 데 돌이 올 때 뭔가 활용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려치는 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렇게 그냥 끊는 수가 있네요.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음, 이쪽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버팁니다. 늘게 되면 지금 백이 둔 곳을 흑이 끊는 것이 싫었겠죠. 네, 그 자리가 너무 아프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버텨간 거고요. 흑도 가능하다면은 여기까지 더 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이 흑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백돌도 약하긴 하거든요. 네. 다음에 이쪽을 느는 곳에 돌이 온다면은 찌르는 것도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그냥 잡히지는 않겠군요. 네, 뭐 비계 형태가 될 네. 수도 있고 네, 가능만 하다면 거기까지 더 보고 싶기는 한데요. 오유진 선수는 왠지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거기까지 두는 게 네. 저보고 두라고 해도 안 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중앙 쪽이 너무 네. 위험해 보이니까 네, 거기까지 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교환은 확실히 백의 만족일 것 같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 흑이 집을 지어줬으니까요. 가려운 곳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그쪽에 침입이 신경이 쓰였는데 네. 이제는 그 침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흑도 집의 균형을 맞춰 갑니다. 중앙 허술해 보이는데 방치하고 갔거든요. 백이 당장 중앙의 급소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네, 여기를 그냥 당장 끊으면 어떻게 되죠? 흑이 단수 치고 나가기가 어렵겠죠. 네, 여기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은 여기 당장 당장 끊더라도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교환을 해둔다고 하더라도 백 이쪽에 또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씌우더라도 이곳을 나오는 것은 여기 끊는 게 선수라고 보시면은 이쪽을 찔렀을 때 흑이 걸립니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도 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연결하는 자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악수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를 끊던지 방법을 찾겠죠. 네, 다음 수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오히려 돌들을 부딪혀서 모양을 잡기도 하는데요. 지금 백을 연결만 하기에는 집에 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중앙 쪽을 끊어가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두는 입장에서는 이 백돌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서 분명히 떨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그럼 붙이는 수 실전이라면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백이 그냥 연결하는 형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연결해야 되는데 이 자체로 나중에 있기만 하더라도 이게 완벽히 살아있는 형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길 돌아가는 순간 이곳의 흑돌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흑이 반발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여기에 뭐 끊는다든지
돌들이 없기 때문에 날일자로 두는 것은 흙은 같이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 흑돌을 연결해서 바깥쪽으로만 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가 문제거든요. 네, 여길 두더라도 끼우면 네, 끊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잇고 이을 때 중앙 쪽을 두더라도 여전히 이 백돌은 못 살아 있고 여기 두 점을 잡는 것도 남아 있고요. 네, 흑돌이 좀 가벼워진 의미가 있는데요. 네. 김채영 선수는 붙이고 치받는 것이 중앙 쪽은 워낙 악수다 보니까 그걸 피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는 오른쪽 한 점이 다치게 됐고요. 네, 김채영 네. 선수도 정말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게 여기 시간 연장책을 쓰고 계속해서 이쪽을 붙여서 강력하게 끊는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요. 뭐 나중엔 백이 수습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네.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는 이 백돌을 공격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피해가면서 흑이 탈출만 하면은 이 백 모양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몰아붙이는 것은 백 쪽이 됐고요. 네, 흑은 이런데 그냥 뛰면서 이 흑돌과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충분합니다. 아, 네, 우유진 선수가 근데 더 욕심을 내네요. 이제 백은 중앙을 갈라가겠죠. 네, 흑이 중앙 네. 쪽을 두고요. 백이 여기 젖히면은 그냥 이런 데를 늘어요. 네. 느는 것은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이건 선수죠. 다음에 이쪽을 호구 쳐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사실 흑이 돌파되는 형태가 전혀 아니고요. 중앙을 뒀을 때 그럼 백이 여기 젖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젖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늘더라도 아, 네, 이거는 흑이 충분하겠죠. 당연히 우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백이 다시 중앙으로 가면서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잘하면 백이 흑돌을 잡을 수는 있겠어요. 잡는다면 중앙 4점인가요? 네, 중앙 쪽에 4점을 네. 네,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고 문제는 잡으면서 얼마나 악수를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이쪽을 늘고 받는 데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서 두는 것은 여기 한 칸 띄었을 때
이 흑도를 깔끔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을 밀어서 흑이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 정도의 약수는 괜찮다는 거군요. 네, 잡을 수만 있다면 네. 그 정도의 약수는 해야죠. 네, 백은 4점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내세울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0년대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박지은, 김혜민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조혜연 선수까지 랭킹 5위 근처를 맴돌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오유진 선수와 나이가 비슷한 선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98년생들이 몇 명 늘어났죠. 네, 그렇죠.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고요. 네. 네, 바둑계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이뤄져야 될 세대 교체고 네, 긍정적인 신호겠죠. 네, 조승아, 김다영 선수가 오유진 선수와 같은 98년생인데요. 오유진 선수로서는 20살이 되기 전부터 한국 대표 기사였기 때문에 계속 어린 그 축을 계속 담당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나이 또래들이 많아져서 좋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가 네. 최정 선수 다음으로 언제나 거론됐던 기사들이고 네, 어느 순간 오윤진 선수가 2인자 자리가 붙박이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자리를 김채영 선수가 위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동년배 기사들이 생기면서 네, 지금은 최정 선수 말고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네. 백이 중앙 쪽을 이곳을 두지 않고 붙였는데요. 아, 네, 붙인 수로는 둔다면 그래도 이 자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차이는 여길 두면은 흑이 젖히면 백이 하나 젖혀두고 이 자리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흑이 먼저 늘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반발이 가능해야 지금 이 선택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를 두면 여기까지 젖히는 게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젖혔을 때 흑이 이쪽을 젖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합해 봤을 때 모든 수순들이 다 100이 된다면 지금 이수가 안 되는 무리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늘었습니다. 네, 흑은 두 점을 네. 버리더라도 여기를 끊을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네, 두 점을 잡히는 게 물론 크기는 하지만 네. 흑이 중앙 쪽을 수중에 넣을 수만 있다면 네, 이거는 흑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쪽을 응수하기보다는 그냥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두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오유진 선수는 젖혀서 2점까지 살릴 것인지 아니면
변신하고 중앙으로 손을 돌릴 것인지. 네, 아니면 흙이 이쪽을 젖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나가면은 그때 젖히는 것은 그냥 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중앙 쪽을 받는다면은 여전히 이곳을 돌파를 하는 건 나왔을 때 이쪽 끊기는 게 있거든요. 항상 백은 그 빈 삼각이 거의 선수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하네요. 네, 그렇다고 네. 패를 걸기에도 이곳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흙이 이쪽으로 젖히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구 이런 내용은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좌상귀 전투가 이제 온판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유진 선수의 선택은 과연 어떤 곳이 될까요? 확인해 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지금 오유진 선수 선택의 기로입니다. 중앙도 두고 싶은 자리고요. 또 우변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 살렸습니다. 저희 젖히는 수는 좀 우려를 하셨던 곳인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네. 흙이 잘 안 되는데요. 오준 선수가 예. 글쎄요, 바로 젖혔습니다. 자, 이제는 돌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변을 가야 합니다. 오유진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막고요. 한 칸을 뜁니다. 그럼 찌르고 있는 교환을 한 다음에 백은 결국에는 이쪽에 돌이 가야 되는데 네. 여길 당장 끊는 게 된다는 뜻이네요. 아, 흙도 약점이 있는데요. 네, 흙도 약점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자리가 선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계속해서 단수로 몰면은 이게 백이 잡혀요. 아, 그렇다면 여기 약점만 흙이 깔끔하게 방비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끊는 순간 이곳에 붙이는 약점도 생기고 네,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 길로 갑니다. 네, 저는 저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중앙 쪽의 백도를 바로 끊어가는 것은 그냥 왠지 안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끊는 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흙은 약점이 있지만 당장 백이 결행을 못하면 상변 쪽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는 의견이고요. 백은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네요. 네, 백은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요. 네. 네, 오히려 흙의 입장에서 좀 더 강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여기를 당장 끊어가는 것도 아, 지금은 강력해 보이네요. 네. 근데 여기 찝는 게 교환이 되면은 여기는 또 먹여치는 게 백이 선수죠. 흙이 다 끌고 나가기엔 수가 너무 없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젖히는 게 돼야 되는데 네. 네, 찔렀을 때 그냥 나가야죠. 찌르면은 바로 축이죠. 네, 그냥 나갔을 때 이게 흙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백이 이 교환을 한다고 보면 흙이 자충이 걸리니까요. 네, 오유진 선수 여기서 끊어 갈까요? 네, 끊어간다면은 거의 이바둑의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요. 못 뒀어요. 네, 여기서 끊질 네. 않고 그냥 한 발 늦춥니다. 오유진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여자 바둑 리그만의 묘미가 인터뷰인데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당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묻게 됩니다.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군요. 네,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오이준 네. 선수의 판단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 점을 지금 물어보지는 못하고요. 네. 또 여자 선수들은 워낙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다 보니까 좀 괴롭히는 맛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좀 놀리시는데 네. 네, 도가 트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짓궂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정규 리그가 기다려지는데요. 자, 흙이 뒤로 받았기 때문에 백은 뭐 얼른 연결을 합니다. 오유진 선수는 당장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두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는 것 같아요. 역시 형세 판단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지금 형세가 흙이 확실히 괜찮고요. 네. 김채영 선수가 지금 단순하게 이 백도를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네,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를 그냥 이어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그냥 여기 막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3-3을 두면은 이 자리 하나 교환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귀 쪽을 막으면은 백이 손을 빼는 것은 끊었을 때 양쪽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백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곳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백이 중앙 못 나가나요? 네, 지금 나가기 쉽지는 않죠. 지금은 끊고 나서 한 칸 뛰는 순간 이 백돌이 바로 잡힙니다. 네.
중앙을 가긴 가야 합니다. 우상귀 다 정리를 해두고 갈지 아니면 그냥 중앙을 막을지. 오유진 선수도 계속해서 선수 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을 따내는 수는 글쎄요. 그냥 이은 것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따내는 수가 있는 만큼 이제 귀 쪽에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네. 뭐 혹은 당장 따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데를 틀어 막고요. 백이 두는 순간 여기 또 따내는 게 선수죠. 이러면 사활은 문제는 없지만 그냥 4점을 잡힌 만큼 집으로 손해가 됩니다. 네, 지금 오유진 네. 선수도 여기 따내는 수가 있으니까 이 귀의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쉽게 이쪽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상변 4점이 없었다면 백이 우상귀를 들어왔을 때 흑 상변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손을 빼게 됐고요.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쉽지가 않겠네요. 여기는 밀고 흑은 그냥 2단 젖혀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더라도 밀어 올리는 것은 그냥 이 백을 잡을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틀어 막으면은 이곳에 약점을 백이 노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데 끊더라도 있는 것도 되고요. 사실 네. 뭐 이렇게 버리고 바꿔치기를 해도 되고요. 바꿔치기를 네. 하더라도 이 흙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되겠죠. 백은 중앙으로 충분히 머리를 내밀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백대 많은 살기에 급급해진 모습이고 중앙이 다 틀어막혀서 그 공간은 모두 흙집이 됐습니다. 네, 그래프도 중앙 막히기 전부터 흙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이후로는 부동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우하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흙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쉽지가 않겠죠.
지금 하변을 깨자고 반대쪽으로 젖히고 끊어도 깰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곳을 젖히고 끊더라도 지금은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단수 쳐서 버틸 겁니다. 보통은 있고 나서 이렇게 늘어가는 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계속해서 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죠. 우화 백도 사활이 불투명하고요. 자, 그래도 변화를 일으켜 봅니다. 네, 김세영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한 점을 끊어 잡아서는 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는 하는데요. 네. 네, 흙은 꽉 이어서 귀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워낙 하변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략적으로 계가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가 따내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백이 10, 20, 30, 32, 42, 47 여기가 9집. 그럼 흙은 백이 56에 대략 한 60집 정도 백집이 납니다. 네. 흙은 8, 10, 한 3, 4집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끊어 잡는다라고 보시면은 네, 백도 물론 집이 뭐 3, 4집 정도 늘겠지만 여기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 20, 30, 40, 45, 55 이쪽만 흙이 대략 거의 60집 정도 나기 때문에 네. 이 백이 살 때 먼저 이 귀까지 차지를 한다면 집 차이가 꽤 나죠. 네, 반면 열집보다도 더 벌어져 있는 형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백은 이제 이것저것 해보겠죠. 네, 김세영 선수의 네.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오유진 선수는 네. 그냥 뭐 중앙 쪽에 피해를 입더라도 귀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정말 여유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호구를 쳤다고 해서 귀를 지금 잡아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요. 또 백이 치받으면 흑이 이것까지 다 막아서 버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흑은 네. 그래도 여기는 막을 것 같아요. 단수 치고 돌파를 하면요. 이쪽을 끊습니다. 이곳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네, 그때 그냥 뒤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정리하고 귀 쪽을 끊어 잡으면은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 개가도 네, 물론 세보진 않았지만 흑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아까 계산과 한 20집 정도 백이 늘었는데 이 귀를 잡은 게 사실 이쪽 부근이 다 집이 된다면 충분히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개가도 흑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아니네요. 네, 지금 이 선택도 네. 네, 좋습니다. 백이 뚫으면 역시 귀를 잡으러 가나요? 이쪽을 네. 뚫는다면은 여기는 하나 네, 아까부터 여기는 그냥 따내두는 네. 게 가장 좋은데 이쪽 하나 따내두고 귀 쪽을 잡겠죠. 네, 그래도 좀 바둑이 쉽게 정리되는 분위기에서 김채영 선수가 네, 어찌됐든 변화를 만들었어요. 이미 뚫린 자리인데도 다시 막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백이 적당히 뚫어놓고 다시 우하 패하자고 하면 흑이 별로 얻은 것이 없는데요. 또 패를 걸기에는 흑도 하변이 걸려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네, 일단 그래도 중앙 쪽을 돌파를 하면서 백이 확실히 이득은 보기는 봤어요. 네. 네, 지금 대략 여기 하나 들여다 보고요. 한 칸을 뛰고 이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10, 15, 25, 30, 35, 40, 50, 55.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흑이 그래도 좀 남길 것 같긴 한데 선수가 100이고요. 100이 귀 쪽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좀 차이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많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러나면서 집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잡은 승기인데요.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3라운드 2경기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 조금 전 전투가 끝이 났고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채영 선수의 흔들기가 통하면서 지금 차이는 좁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오유진 선수의 우세입니다. 네, 저렇게 끊어가는 게 사실 승부 호흡이거든요. 네. 저런 것들은 정말 배울 만한 승부 호흡이기는 한데요. 오유진 선수가 사실 응수만 본다면 무슨 일 있냐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받아내면서 네. 여전히 우세를 잡고 있어요.
하지만 뭐 대마를 잡고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씩 물러난다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쪽 네. 부근이 조금이라도 더 부서진다면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덱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뭐 상변 한 점을 따내던지 아니면 우상귀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상변보다는 우상 쪽이 일단 집으로는 확실히 크고요. 이 바둑도 대략 한 10집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채영팀이 1, 2라운드 승리를 하고 5점으로 선두인데요. 자, 지금 3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김채영, 오유진 팀의 8명의 선수들이 대국 6명의 선수죠. 이유진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연기가 되면서 6명의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도은교 선수와 정현우 선수의 대국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주장전과 박소율, 김은지의 두 판이 남게 됩니다. 네, 대략 네. 여기 한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3-3을 들어가고 네, 흑은 찌르고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백이 한 점을 잡으면은 네, 그때 이쪽을 하나 젖혀 있고 백이 받을 때 네, 아, 이곳을 거길 가나요? 네. 네, 밀던지 아니면은 여기 두는 것도 커요. 네, 백이 사실 뒷맛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되는 형태고요. 그러면은 이쪽을 밀어서 네, 이곳은 하나 젖혀두고 이쪽을 밀어서 끝내기를 한다면은 네, 이 바둑은 흑이 10집은 그냥 무난하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싸워서 전투가 끝나고 한 번 흔들고 나니까 바둑도 끝이 나네요. 네, 김재영 네. 선수가 사실 좀 어려운 순간에
묘한 응수타진을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잘 먹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유진 선수가 네,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네, 정말 쉽게 정리를 잘하네요. 역전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계산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손해봤다가 역전 당할까 싶어 버티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네, 초이키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계산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에 뭔가 반발을 하면서 네, 사건이 터지고 네. 네, 그런 순간에 역전이 나오는데 지금 오유진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면서 네, 거의 이바둑 지금 승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지게 되면 3승에 미치지 못하고 2승 1패가 됩니다. 주장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되는데요. 보는 이들은 그게 재밌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독주를 하기보다는 네, 물리고 물려야 네, 보는 재미도 훨씬 많고요. 네. 네, 지금까지 네. 흐름은 오유진 선수가 거의 승리하는 분위기죠. 지금 3, 4국은 종국이 됐습니다. 각 팀에서 1승씩 가져가고 있고 주장전 승리하는 팀은 최소 2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김채영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대마를 연결을 하면은 지는 게 눈에 훤하기 때문에 네. 살기 전에 약간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도 오유진 선수가 응수를 잘하네요. 나갔어도 성립 자체는 됐을까요? 네, 나가더라도 성립은 됐을 텐데요. 네. 네,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이제는 좌쪽 끝내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우상 쪽을 차지를 하면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갑니다.
이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참 선수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출전을 한 건데요. 인터넷 대국은 익숙하지만 시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담이 있겠고 또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텐데도 중계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장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죠. 이 주장의 승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장전의 크기가 승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주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다면은 왠지 그 팀원들에게 미안해지잖아요. 네. 네, 그 점 때문에 주장들이 아마 스트레스 좀 받을 겁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꽤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흙이 따내고 이쪽 끝내기까지 흙에게 손이 돌아갔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아까보다 차이가 좀 더 납니다. 네, 지금은 10집보다는 15집에 가깝군요. 네, 가까운 것 같아요. 오유진 팀에서는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데 또 삼지명, 정현우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 정현우 선수가 조금 살아나 준다면 꽤 강한 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현우 선수만 살아나 준다면은 네. 안 그래도 강팀인데 더 네. 강팀이 되겠죠. 네, 김문지 선수가 입단 초기만 하더라도 여자 기사들 사이에서 네, 물론 당연히 기재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실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최근에 국가대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선수가 실력이 늘어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흔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늘어 있다. 네. 정말 잠만 자고 일어나도 늘어 있을 나이긴 한데 노력까지 네, 더해지니까요. 노력까지 더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여자 리그는 최정을 누가 데리고 갈까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번에는 김은지 선수를 어떤 팀이 또 과연 몇 지명으로 데리고 갈까 그것도 하나의 같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네. 확실한 것은 김은지 선수가 네, 사지명 라인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범 경기는 랭킹 순으로 정하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사지명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추첨을 해 팀을 정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규 리그는
사지명까지는 당연히 남아 있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죠. 김은지 선수가 몇 번째 뽑힐지. 네. 그리고 만약 2, 3지명 정도 된다면 그때는 또 지금처럼 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은지 선수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올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보호를 생각해서 네, 보호를 네.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잘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네. 뭐 그런 방법으로 비슷하게 뽑힌 선수들을 살펴보면 조승아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서연 선수, 이번에 이도현 선수도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곳은 많지만 흑백의 집이 크기 때문에 결국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중앙 정도만 있겠습니다. 반면 15집에 가까운 차이. 김채영 선수가 중앙에서 흔들기로 조금 득을 봤습니다만 역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3라운드 2경기 1국이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오유진 팀은 좀 2점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채영 팀이 1위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은 이제 선두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렇죠. 일단 한 판 한 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선두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죠. 자, 오유진 선수 이런 전투 봐도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뒀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초반에는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중반 이후에 계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마지막에 마무리 능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네, 오늘 김채영 대 오유진 대국은 잔잔하지 않은 아주 풍성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3라운드 3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예고해드립니다. 네, 3라운드 3경기는 지은팀 대 다영팀의 대결입니다. 자, 박지은 선수도 현재 2승이죠. 네, 박지은 선수가 네.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는 김다영 선수입니다. 김다영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을 거듭해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3라운드 3경기 기대가 됩니다. 네, 라운드가 짧기 때문에 한 네. 판 한 판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순위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3라운드 2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